네, 경제를 이해해야지 돈이 모인다. 인사이트 플러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석을 좀 전격적으로 해드릴 텐데 관세 이슈입니다. 제 옆에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 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관세 이슈가 좀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예. 일단 이제 방금 전에 아마 뉴스 브리핑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수출 수치가 조금 우려스러운 수준이기는 해요. 네. 일단 관세청 통계를 보니까 이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사실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수출액 통관 기준으로 보면 수출액이 401억 달러였어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3.5%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기준으로 봐도 역대 최대 규모긴 해요. 근데 이 수치만 보면 늘었으니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뜯어보면 이거 진짜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작년에는 9월에 추석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10월 초로 추석 연휴가 이제 좀 늦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조업일 수가 작년보다 이제 올해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네. 조업일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 수치를 볼 때 일평균 수치로 이제 많이 보는데 일평균으로 따져보면 작년보다 10.6%가 감소한 수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뭐 개천절부터 하면 이제 최장 7일까지 쉴 수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길게 연휴가 있으면 연휴 앞두고 미리 좀 출하를 하는 네네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치면 아 이거 좀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액을 보면 일평균 3억 8,700만 달러.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감소한 수치고요. 이 기간 동안 전체 대미 수출액은 뭐 6.1% 늘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일평균 수치를 따져보면 많이 줄어든 거고 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감소폭이 굉장히 컸어요.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일평균 수출액이 9.5% 줄었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가 20.4% 줄었거든요. 사실 미국 수출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게 이제 굉장히 수출에 타격을 준 건데 워낙에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뭐 최대 수출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의 수출이 부진해도 예를 들어 뭐 다른 국가 뭐 유럽이라든가 뭐 동남아 이런 데로 수출이 잘 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경기 둔화 조짐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센터장님,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져다 준 관세, 그러니까 퍼준 관세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한미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한국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부담한 관세를 보니까 33억 달러였거든요. 네. 이게 하나로 보면 한 4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건데 미국이 이제 관세를 거둔 숫자 절대치를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요. 뭐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6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비교를 해보면 관세가 한 47배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부담 증가 속도면에서 보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곳이 캐나다인데 캐나다가 19.5배 늘었으니까 뭐 증가 속도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건데 워낙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관세가 없다가 생긴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 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이제 실효 관세율이라고 보는데 수출액 대비해서 관세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를 이제 보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중국이 39.5%가 가장 높고 일본이 12.5%죠. 그리고 한국이 10%. 그러니까 대미 수출 상위 이제 10개국을 뽑아보면 그중에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100만 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평균 10만 달러는 이제 세금으로 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오는 이제 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 관세 부담이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굉장히 미칠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네. 속도면에서는 1위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럼 품목별로는 어떻게 좋습니까? 일단 대미 수출 품목 중에 2분기에 가장 많은 관세를 낸 품목이 자동차 및 차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이제 양대 수출 품목인데 자동차와 차 부품이 19억 달러를 냈고요. 이게 전체 관세액의 절반 이상을 자동차 부품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원래 관세가 없었는데 맞아요. 4월부터는 완성차, 5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이제 각각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했고요. 뭐 기계류, 전기전자, 철강, 알루미늄 이런 순서대로 이제 대미 관세액이 높았는데요. 기계와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관세도 적용을 받고 제품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이 원재료로 쓰이잖아요.
그 파생상품 관세도 적용을 받아요. 원재료에 따른 그러니까 철광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25%, 6월부터는 이제 50%의 품목 관세를 적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원재료를 써서 만든 제품에도 이제 관세가 추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센터장님 지금 관세 협상이 좀 네.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교착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이제 미국이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세 부과의 시점을 조금 이제 유예를 하다가 네. 8월 1일부터는 상호 관세를 일괄적으로 25%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시한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유럽연합이 15%로 합의를 하고 일본도 합의를 했고 우리나라가 정말 극적으로 7월 말에 15%로 이제 합의를 해서 다들 약간 좀 안도하는 분위기긴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지금 세부 사항을 확정을 짓지 못해서 15% 적용을 못 받고 이제 25% 적용을 받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간에 이제 쟁점으로 부상한 게 미국에 대한 투자 펀드예요. 이게 그때 이제 15% 관세로 합의를 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15%로 이제 합의를 본데 가장 이제 주요했던 게 마스가 펀드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3,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는 이제 규모가 좀 정해져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뭐 사실 이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하고 미국은 그냥 현금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이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양국이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심한 상황이고 이거를 좁히지 못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 최근에 또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 사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금 사태에 이제 구금되었던 분들은 지금 한국으로 다 돌아오긴 했지만 구금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열악했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국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인 거죠. 또 기업들도 아니 이렇게 비자 문제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미국에 투자를 하겠냐라는 이제 조금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협상을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러면서 협상의 데드라인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 전액 현금으로 조성할 거냐, 그리고 손실 부담을 누가 주체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견이 있다고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그 멘트가 저는 되게 와닿긴 했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국내 여론을 굉장히 반영한 멘트였던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트럼프가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 땅 소유권 우리한테 달라라는 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이제 조건을 좀 요구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후속 협상은 진행 중이긴 하죠. 예를 들어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 가서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국 이제 결론 못 내고 이제 귀국하면서 헤드라인들이 다 빈손 귀국 이렇게 뽑히기도 했었고 지금 여한구 통상고속 본부장도 계속 이제 노력 중이긴 한데 이제 잘 풀리지 않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이 와중에 계속 이제 미국은 관세 관련된 압박 강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데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이제 넓혀가는 그러니까 철강하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 여기만 이제 50%를 부과했는데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달라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관련된 업계가 이것도 포함시켜 주세요 하면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는 25% 관세를 부과받았던 게 이제 50% 이상을 높아질 수 있는 이제 대상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업계는 굉장히 속타는 상황인 건데 구체적인 세부한 합의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늘 그런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제일 큰 악재인 두렵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2년 후에 타결이 돼 그러면 그 2년간의 계획을 세울 텐데 지금 내일 될지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상당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급작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당해봤어서 더구나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분위기 좋은 반도체나 의약품 그쪽이 분위기가 흐를까 봐 많이들 걱정하세요. 고율 관세 붙으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면서 이제 내뱉은 말 때문에 또 이제 우려가 많아졌는데 반도체나 의약품은 관세를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관세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반도체, 의약품 여기 한해서는 이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원칙으로 밝혔는데
이를 확정하는 협상은 아직 이제 진행 중이고 그 와중에 이익 잘 내니까 관세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제 업계의 불안감을 좀 자극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난달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수출 주요 품목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에 이렇게 막 예를 들어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네. 우리나라 경제 그 타격 수준이 아니라 이건 휘청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요구를 하나 둘씩 더 붙일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협상 타결이 좀 늦어지면 더 그렇죠.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우려가 또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게 언제 이후 처음이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국경 봉쇄됐던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역에 있어서 뭔가 이제 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데 뭐 기업들은 일단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으니까 충격을 감수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들이 그러게요. 굉장히 예. 커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말고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여기에 물건이 잘 팔리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들도 다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뭐 미국 관세부가 피해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관세를 15%로 확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확정하기 전까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지를 좀 빨리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본 지금 자동차 관세 15% 정도 네. 내고 있는데 네. 후속 협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일본과 미국과의 협정에서도 네.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그래도 일본이 좀 부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예, 하고 예, 있고 예. 그 미국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16일부터 15% 인하가 됐거든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한미 FTA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없었고 일본 자동차는 2.5% 관세를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관세 면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유리했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일괄적으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일본은 빨리 협상을 진행해서 15%로 낮췄고 그 후속 협의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해서 16일부터 이제 15%를 적용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제로였다가 25%가 됐으니까 지금 절대 수치로 봐도 일본보다 관세가 높은 수준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전과 비교해 보면 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후속 합의를 빨리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 이제 관세를 낮추면서 5,500억 달러의 대미 수출을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인데. 근데 이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대미 투자 결정권을 아예 미국에 주고 투자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라 이런 조건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거죠. 네. 굉장히 약간 뭐 일본 내에서도 조금 굴욕적인 협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양보를 했고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 비슷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기에는 국익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미국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수용해 주는 게 맞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럼 탄핵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 분위기가 좀 짙은 거고 그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설득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진척은 안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다르든 말든 상관없고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인 나라기 때문에 일단 이 투자 펀드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수익 배분, 손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미국에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시간 끄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미국과 중국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고 우리가 있나요? 이제 네.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라는 건 양측이 이제 싸우는 건데 네네. 진정한 의미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인 거고 다른 나라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 상대국이 다 받아들여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 찍소리 못하고 뭐 그래도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중국과 미국은 계속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약간 치킨 게임 하듯이 막 그러다가 지금은 잠시 휴전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미국과 중국도 사실 이제 계속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해왔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아마 4차 이제 무역 협상까지 이제 진행을 했죠.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뭐 4차 협상을 하고 나서 19일에 양국 정상이 진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온 보도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뭐 무역 펜타닐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종식 필요성이라든가 틱톡 매각 승인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이런 게 좀 관심이었죠. 틱톡에 대한 이제 그 사업권을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 넘기는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틱톡 문제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도 아예 그 의회에서 못을 박았죠. 2024년에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미국에서 할 수 없게끔 하는 이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틱톡 매각은 안 된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 틱톡 미국 사업권은 미국에 넘길게. 그리고 뭐 알고리즘 이런 것도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었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권도 아마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뭔가 이제 그 진행 과정인 건데 대신 중국은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조사는 좀 강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이제 가져올 건 가져오고 이러면서 이 양국 간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조금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AI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인 엔비디아에 우리는 화력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 틱톡 이런 것들은 미국이 가져가. 그리고 예를 들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조사 안 할게. 그러면서 이제 줄 건 주고 이제 받을 건 받고 이러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진정한 무역 협상은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아닌가 그렇네요.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글로벌 각국의 그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가 너무 복잡해서 좀 어려웠는데 역시 경제계 대표 기자인 우리 권소연 센터장님이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아주 쉬웠습니다. 저는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이슈도 자세히 좀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